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총선 이후 이 시장이 또 한번 다시 불마켓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왔고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장 막판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와 기관의 강력한 리딩으로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에 미 증시 또한 그날 4%대 이상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증시 개장 전날에는 또 2%대 급락을 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을 짓눌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장 초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경제 재개에 대한 이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멘트를 여러 번 날리고 며칠 안으로 그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을 하겠다라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점이 그간의 이 안 좋았던 실물 경제 지표의 악화를 그냥 한 번에 돌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라는 부분이 그래요.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로 취급을 안 한다라는 게 통상적인 이슈죠. 근데 지금은 올라갈 만한 호재가 사실은 유동성 랠리뿐이 없는 부분에서 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그 비슷한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안한 심리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 파도를 타야 되는 입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매매를 이어갔고요. 매일매일 장중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이 올라가도 답답함을 표현하고 종목이 떨어져도 굉장히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제가 푸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시장이 사실 주식을 그냥 들고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규로 종목을 접근을 해서 종목을 산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장입니다. 저희 또한 매일매일 그래요. 하루에 많으면 5종목, 4종목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종가 베팅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데도 무섭습니다. 시장이 언제 떨어질까 무서운 생각으로 무서운 마음을 한편에 안고 매매를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갈게요.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는 4%대 상승을 보이고 또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일하게 하락을 안 한 거는 테슬라죠. 그리고 넷플릭스, 줌, 아마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 시장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깝게 저희는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을 제대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가 베팅을 들어가서 일찍이 매도를 하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섹터라든지 IT 섹터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쪽 섹터를 사실 매매를 못했어요.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완벽하게 변한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신고가 그리고 넷플릭스의 신고가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될지 곱씹어 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지금 이 섹터를 타지 않았더라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주에서 또 새로운 상한가 종목이 나왔죠. 가비아라는 종목에서
굉장히 큰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외 뭐 클라우드 관련된 나무기술, KINS,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된 클라우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존비전까지 등등 해서 콘텐츠 관련주가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언택트, 그 다음에 5G 섹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한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노와이어리스가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에서 주도주 면모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한 종목, 게임 종목 등등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총선 이후 민주당 관련된 공약 관련주, 제1호 공약이 무선 와이파이였죠. 무선 와이파이였는데 그 다음에 경업주의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저희도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무선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을 이제 펴놓고 봤는데 사실 전일 종가로 끌고 왔던 종목들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고 이런 종목들은 시가에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너무 거래 대금이 적어서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어요. 보통 정책주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정책주는 시간을 두고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선 정책주가 시작이 된다면 바닥권에서 최소 5배를 올리는 게 보통 정책주의 흐름이에요. 예전에 뭐 삼천리 자전거,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저출산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이 경업 테마,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는 이 민주당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늘 급등을 했던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후 눌릴 때 매매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가 테슬라발 호재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요. 5G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이후 갈 수 있는 테마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 비메모리 섹터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5G 2차 전지를 늦었다면 아래권에 있는 비메모리 섹터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그닥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5,600억 가량의 수매도를 좀 보였고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종목들을 강하게 위로 끌어들였다라는 점, 그리고 장 후반에 들어온 기관까지 합세하면서 코스닥이 월등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쪽 오락 섹터, 오락 문화 섹터 쪽에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에 상당히 많은 수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섹터, 그 다음에 IT 섹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하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쪽 섹터 안에서의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코스피 기준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뭐 매수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일단 전기전자 쪽은 연기금이 지속적인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안타까웠던 게 금융 섹터에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점이 조금 부담을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특히 미국의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등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실적 악화가 나와 이러한 우려가 국내 금융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본디 실적은 작년보다 그리고 분기보다는 상승이나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실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자,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일단 코스닥은 완벽하게 여기서 5일선을 장악을 하고 오늘은 6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위치에서 똑같이 말한 거는 뭐냐, 박스권, 네, 박스권 흐름을 그릴 텐데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얼마나, 뭐 300일선까지 가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근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여기서 빠질 때, 이때 조심하자 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 드렸고요. 스윙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종목별 순환매에 따른 종가 베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100%, 적게 올라온 거는 한 70% 반등을 한 가운데에 놓여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되는 입장은 맞아요. 그렇다고 시장에 가는데 매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붙잡아뒀기 때문에 지수가 안 가는 것 같고,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오고 있는 외국계 자본, 즉 외인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방향을 한번 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들어 올리는 시점에 거의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가면 네, 코스닥의 이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5G를 놓쳤다면 비메모리 섹터를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은 좀 빠졌네요. 제가 착각을 좀 했나 봅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수급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IT 섹터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시장 삼성전자도 조만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하이닉스 수급 안 바뀌었고, 대형주 중에 지금 SDI가 먼저 좀 올랐는데요. SDI 이후에 갈만한 거를 생각을 한다면 삼성 전기가 네, 추가적으로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를 후발주자로 한번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계열의 이 언택트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S가 있습니다. 삼성 SDS가 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삼성 계열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삼성 안에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언택트 관련주로 분리를 해서 공략을 해도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관심 종목으로 놓고 이제 우량주 안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삼성 SDI, 삼성 전기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HLB 볼게요. HLB는 내일 아마 권리락이 내일 발생을 할 겁니다.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눌림을 좀 보일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구간 언저리에 박스권을 주고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HLB랑 HLB 생명과학 동시에 놓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조만간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 다음에 수급이 엄청나게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잔여 물량을 다 매도를 못하고 나머지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29만원대 이상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만원대까지
조금 더 홀딩을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을 기다리는데 그 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네요. 그래서 아직은 네, 패스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네, 2만원 아래권 네,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릴게요. 2만원 아래권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눌린다면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이 있죠. 낙폭과대가 있을 거고, 네,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있을 거고, 이렇게 보는 이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안전하게 그냥 박아놓고 좀 있어도 되는 종목, 한 1, 2년 그냥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자, KB금융. KB금융은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조금 안타까워서 얘는 일단 반등, 일단은 얘도 아래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는데 탄력은 조금 다소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일단 리뷰는 좀 뺄게요. 얘는 조금 약해서. 그 다음 신풍제약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윗구간에서는 사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전혀 안 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신풍제약을 좀 매매를 했어요. 신풍제약을 원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타점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주 좀 길게 볼게요. 아주 의미 있는 타점 안에서 매매가 들어간 거고요. 사실 이 구간 아래에서 일단은 보려고 했어요. 이 구간 아래에서 보는 거고, 투매가 나와야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투매가 나오는 시점, 네, 정확히 말하면은 1600, 16,100원 이하 구간이 아주 저한테는 매력적인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 외에서 16,350원에 일단은 비중을 또 다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일부 매도를 치고 갑니다. 왜냐면 왜 매도를 해야 되냐, 여기가 꺾여져 있는 구간이에요. 종목이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오늘 얼마가 터졌냐, 1,800억이 터졌습니다. 1,8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밀린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제 눈에는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삼은봉의 아래 꼬리를 잡으려고 들어갔던 자리고요. 삼은봉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많죠. 근데 이 구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반등하면 매도를 하고 이 구간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 흔히 말하면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낙주 매매이고, 그 눌림, 즉 급등주 눌림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진 않은데 원리가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익혀두셔도 네,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라젠 이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근처까지 급락을 주고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이 폭 자체가 몇 프로라면요, 여기서 무려 17%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눌림목 매매 자체의 파괴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잘 익혀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그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식품제약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자,
가비안은 오늘 놓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데 시간에 좀 하락을 하네요. 이런 종목은 추후에 12,000원 단에 오면 네, 매수를 다시 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종목의 가격 밴드가 바뀐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역사를 쓰러 가야겠죠.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주고 하단에 와서 다시 올라가고 하단에 와서 다시 올라가고 역사적 신고가를 주고 하단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끝내 이거는 하단에서 매수할 기회를 안 줬네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끝내 안 줬고요. 오늘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나무기술, 뭐 더존 비주원, 뭐 KINS 등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추후에도 이런 종목들 분명히 눌리면 다시금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급하게 따라가기는 그러니까 네, 못했죠. 자, 두산솔루스는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고점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일단은 악성 매물이 조금 쌓였어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고요. 사실 내일자의 5일선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거고 얘가 이제 만약에 돌파가 실패된다면 또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았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라젠 이텍스는 했고, 자, 비메모리 좀 몇 개만 볼게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는 계속 공략은 많이 했는데 길게 좀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200원 라인에서 좀 베팅이 들어갔고 네, 내일자 60일선 돌파를 한다면 위로 뻗을 것이고 돌파를 못한다면 좀 약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SNS텍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NS텍 같이 봐야 되고 AD 테크놀로지도 후발주자로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동시에 갖다 보시고 실적으로는 DBI텍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I텍도 네, 비메모리 안에서 네, 직전 고점을 넘길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반인데 두려움이 앞서서 못 먹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많은 대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 이겨내시고 기법으로 승부를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현금 비중만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거시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네,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